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고,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회생의 책임자냐, 보수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일단 21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을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립선충원도 다녀오고, 오늘은 또 의원총회,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사말도 했고, 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은행들을 볼 때,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회생의 책임자냐, 회생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대표죠. 정권을 달라. 그리고 또 내년 4월 재벌선 때까지 맡아야 되겠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도 내 손으로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1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 줬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당대표로서의 행보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것이 선거권의 혼술의 판단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보수의 가치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보수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대여 투쟁도 상당히 중요할 때입니다. 거대 여당이 독선 독주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만 맡기지 말고 비대위원장도 여당에 대해서, 집권당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도와주겠다, 이런 유화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총선 후에 좀 흐트러진 이 당을 화합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당 운영을 하는데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당의 전국 조직위원장 비공개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 지금껏 말해온 보수, 자유우파라는 말을 더는 강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물론 미래통합당이 보수정당을 지향을 하면서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일단 보수라는 말 하면 안 된다. 자유우파라는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진취적 정당입니다. 진취적 정당. 첫 공식 일정을 했던 현충원 참배 때 방명록에 그렇게 진취적 정당을 적었고, 또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취적인 정당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지 그것이 정당의 목표가 아닙니다. 진취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좀 새롭게 바꿔나가겠다 이것인데, 그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그 상위 개념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념은 어떤 이념을 지향할 것인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다 무시하고 이 과정만 가지고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 그럼 진취적 정당을 만들어서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보수의 가치라는 건 분명히 있죠.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하고, 또 공화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이 산업화를 이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그 시장 경제, 그리고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남북 분단이 돼 이 특수한 상황에서 안보적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보수의 가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이 보수의 가치가 있고, 지금은 그 대척점에 문재인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무시하고 보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보수의 가치를 무시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그런 보수 정권, 과거 보수 정권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취적인 정당도 좋지만 분명한 정당의 목표 지향점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수, 진보 이것은 전통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선진국,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진국인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도 보수와 진보의 가치, 그 개념은 그런 그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선거에 한번 졌다고 해서 보수를 버리자, 그리고 마땅한 대안도 없이 어떤 가정에 불과한 진취적 정당 이것을 내세우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좀 외면한 그런 사례는 또 있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코로나 포퓰리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도 사실 보수가 할 일이죠. 무작정 이 나라 국한을 다 털어내고 후세대에 부담을 줄 그런 문제, 국가 부채는 걱정하고 이런 부분을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는 막 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을 나중을 좀 생각해야 된다. 결국 우리 후손들이 다 물어야 될 돈이다.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3차 추경 1차, 2차 벌처했죠. 3차 추경을 또 하겠다고 협조를 부탁하니까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술 더 떴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보다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아마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20조, 10조 원 정도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 당 전체 기조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서 3차 추경 내용에 관해 재원이 과연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런 것을 봐서 협조할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돈을 풀어서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서 뭐 생활을 보존해 주는 걸로 맞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주변에 봐도 이 국가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과연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3차 추경을 또 하겠다고 하고 국가 부채를 더 늘리겠다고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야당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마 전통적 보수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그런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여 투쟁령을 발의를 하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은 물론 당 내부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 대표 권한을 사실상 가졌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실상 대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 여당 청와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것은 하고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이 지금 못할 일이 없다고 다 밀어붙이는데 이 최근에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가령 민주당에서 국회의 18개 상임위를 위원장 자리를 다 싹쓸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 없죠. 당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 대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파문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죠. 조국 사태 때도 무슨 말을 했다는 그 소식 들은 적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거대 여당 집권 세력이 보수를 향해서 2차 적폐몰이를 시작을 했죠. 2차 적폐몰이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 국립현충원에 있는 뭐 친일 그 의심자 묘를 파내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다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에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문제는 국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 기본과 관련된 문제죠. 국가 근본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말이 나와도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하나 한명숙 구하기 법률거리에 나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보수 야당과 진보 정권이 막 부딪히는 지점이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은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당내에서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코로나 포퓰리즘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그 총선 전부터 불거진 어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문제, 그것이 총선 후에 흐지부지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의 화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한다. 그 총괄선대위원장 맡기 직전에도 태영호 당시 후보, 지금 의원과도 충돌을 했죠. 그리고 이 당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기존에 있던 당내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당내에 대권 주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또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는 시효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 대권 주자도 자기 손으로 다 간택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그 홍준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홍준표 의원은 내가 있을 동안은 미래통합당에 복당할 생각하지 마라 또 이렇게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를 버리자 이런 이야기해서 장제원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계속 정폭시키는 그런 쪽으로 초반부터 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당 운영이 독선 독주를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기 1년을 보장받은 사실상의 당대표인데 지금 최고위원도 없죠. 당대표는 차라리 최고위원들이 있어서 견제를 하는데 최고위원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들이 있다고 해도 비대위원들 몇 면을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 몇 면을 보면은 아주 청년층이거나 아니면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그다지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1인 체제로 가는 것이죠. 오늘 첫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부탁드리는 건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과거와 같은 가치와 떨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말고 다들 협력해서 이 당이 정상적 궤도에 올라서게 해달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군말 말고 따라오라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의 아마 가장 큰 문제는 보수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그 부분일 겁니다.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본인이 선거를 이끌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꼭 이 짓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짓을 해야 되겠다. 보수야당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바꾸는 이 짓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당신들이 원해서 내가 했으니 앞으로 만약에 이 당 쇄신 작업이 잘 못되더라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 묻지 마라. 이 말처럼 들렸습니다. 승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